여러분,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곳이 항공사, 여행사, 호텔, 면세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항공사는 그래도 국가기관 산업이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항공업을 살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행사는요? 여행사는 그런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없을 정도예요. 게다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핵심 역량인 여행업뿐만 아니라 수직 계열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무슨 말이냐? 여행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어딘가에 자야 되잖아요. 호텔업도 하고요. 또 선물도 사야 되잖아요. 면세점업도 하고요. 심지어 식당업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계열화로 기업을 굉장히 팽창시켜놨어요. 팽창. 그런데 코로나19가 땅 하고 때리면서요, 이게 여행업만 타격만 본 다른 여행사들하고 달리 여행업하고 호텔업하고 면세점이 동시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투어가 제대로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투어는 결국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투어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일자리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하나투어는 해외 법인들 30개에 달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30개. 그리고 굉장히 슬림화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없애버리고요. 아니면 출장소 정도로 아주 슬림화시켜서 작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번에는 국내 자회사입니다. 국내 자회사 중에서도 여행 업무를 맡고 있는 이 큰 틀 있잖아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놔두고요. 쉽게 말하면 핵심 역량은 놔두고요. 나머지는 싹 없애겠다는 거예요. 15개 가운데 9개 없애겠다. 15개 가운데 9개.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죠. 실제로 하나투어가 연결 종속기업이 모두 44개입니다. 이 중에서요, 15개 자회사 중에 또 9개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9개라는 게 뭐 여행사 자영업 자회사도 많습니다. 웹투어, 하나투어 제주, 투어마케팅 코리아, 하나투어 ITC, 하나투어 비즈니스, 고려여행사 네트워크, 넥스투어, 투어팁스, 그리고 월디스투어. 참 많죠. 이게 잘 나갈 때는요, 수직 계열화나 수평 계열화를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위기가 오게 되면요, 게다가 핵심 역량 안에 있고 같은 서비스 산업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때는요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어는 어쩔 수 없이 매각하고 청산하고 지분 정리하고 이런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하나투어 같으면 대한민국 여행사 중에 모두투어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가 1등 기업이에요. 1등 기업. 두 개가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양대산맥입니다. 근데 이 양대산맥이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꼬부라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하나투어는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여행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과연 지금까지 여행 플랫폼 만들면서 400억 이상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지금 통할 거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비자는 소비를 할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합니다. 심리 소비라고 저는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여행사가 한번 야 망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안 가게 돼요. 그 회사 구조조정한다 이러면 안 가게 된다니까요. 소비가 그만큼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투어는 앞으로도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한 어설픈 구조조정으로는 하나투어가 살지 못한다, 생존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호텔업이나 혹은 면세점업은 계속 가져가겠다. 결국 여행업을 축으로 숙박을 잘 수 있는 호텔업과 선물을 살 수 있는 면세점은 계속 간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다 못 버티고요. 결국은 여행업 중심으로 가되 그 차세대 여행 플랫폼이라고 하는 하나허브 아마 이거를 잘 만들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그래요. 이제 올 것이 왔다. 실물경제 충격이 이제 오는 거다. 하나씩 하나씩 오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업계의 입장이고요. 이 서비스업의 충격이 결국은 제조업으로도 충격이 그만큼 확산될 거다. 이게 최근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투어만 하더라도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하면 50.4% 감소했습니다. 50.4%. 반토막 난 거예요. 1105억 원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업 손실이 275억 원이. 그러니 어떻게 해서겠습니까? 구조조정을 안 하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게 여행업계는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이번에 아마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그냥 전하면요. 구조조정이 여행업계에 가장 먼저 일어날 거다. 예.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력 구조조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해고하고 문제가 아니라 업종 자체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1위 기업, 2위 기업 이런 게 굉장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타격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버틸 수 있을지는 지금 의문이에요. 업계 자체가 워낙 힘드니까요. 지금 공항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픽사베이에서 제가 사진을 가져온 건데 공항에 사람들이 조금씩은 많아지긴 했어요. 그죠? 많아지긴 했지만 금방 이게 여행업계가 V자 회복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행업계도 그렇고요. 이 서비스 업계에서 이제 제조업 업계로 넘어갔을 때 이 제조업에서 올 수 있는 그 충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현실 경제, 실물 경제의 충격은 그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아무리 시장을 빨리 열어서 V자 회복을 하려고 들더라도 쉽지 않아요. 아니 증권시장이 V자 회복을 했는데 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미국 시장의 증권시장도 지금 V자 회복했잖아요. 한국 시장의 증권시장도 V자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시중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증권시장으로 흘러간 거라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물 경제의 충격은 아직 계속 됩니다.